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좋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마인드셋, 스탠퍼드 인간 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관한 메시지, 다음의 말들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너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넌 참 똑똑해. 저 그림 좀 봐, 마사. 저걸 그리내는 나중에 피카소처럼 될 것 같아. 너 참 대단하구나. 공부도 안 했는데 A를 받다니.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것이 아이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라고 여긴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숨겨진 다른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들릴까? 내가 뭔가를 빨리 배우지 않는다면 똑똑하지 않은 거구나.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말아야겠어. 그림을 힘들여 그리면 사람들이 나를 피카소처럼 뛰어난 화가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공부를 하면 안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정말 훌륭해, 대단해, 엄청나, 뛰어나, 이런 칭찬보다는 그 과정을 칭찬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 부모들이 퍼붓는 칭찬에 대해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넌 참 똑똑해, 재능이 있어, 너는 타고난 운동선수야, 이런 칭찬들은 잠깐만, 이런 칭찬에 집착하는 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연약한 아이들이 아닐까? 지능이나 재능을 자꾸 들먹이면 아이들이 점점 더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하고자 우리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7차례의 실험을 진행한 끝에 우리는 아주 명쾌한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칭찬하면 동기와 성과를 망치는 결과가 나온다. 재능을 칭찬하면 성과를 망친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좋아하죠. 그러나 자신의 지능과 재능에 대해 칭찬받는 걸 더욱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특별히 빛나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그건 순간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생각지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는 순간 아이들의 자신감은 사라져버리고 동기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만약 성공이란 것이 똑똑하다는 의미라면 실패하다는 건 멍청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좋은 의도로 자녀를 칭찬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한 한 엄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실제 경험한 일을 나누고 싶군요. 나는 아주 똑똑한 5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수학, 언어, 과학 시험을 칠 때마다 항상 상위 1%에 들었지만 자아 존중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내 남편 역에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칭찬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 아들에게는 과한 칭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 지난 지금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학교 성적은 쉽게 잘 받지만 뭔가 더 어려운 일에는 나서길 꺼려 하거든요. 아들은 자기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다른 누구보다 공부든 운동이든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런 활동을 시도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실패하면 자존심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제 기억엔 노력보다는 지능에 대해 더 자주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노력보다는 지능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점차 하지만 확연하게 저는 어려운 과제들을 기피하게 됐고요. 가장 놀랐던 건 그런 경향이 공부를 넘어 운동에까지 나아가 정서적인 측면까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성적이 내 인성을 반영하고 뭔가를 당장 성취하지 못한다면 피하거나 무시해 버려야 된다는 생각에 제게는 배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런 종류의 칭찬을 억누르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성공을 진정 바란다는 점을 꼭 알려주고 싶으니까요. 저 역시 이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 데이비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놨더군요. 둘이 한동안 끙끙거려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무의식 중에 그만 당신은 천재야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물론 저는 제가 한 말을 깜짝 놀랐고 얼굴에 공포가 서리는 걸 본 남편이 급히 절 안심시켰지요. 당신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문제 해결 전략을 찾고 노력하고 여러 해결책을 시도해 본 후 마침내 해결했다는 말을 하려는 거잖아. 맞아. 덕분에 전 상냥하게 웃을 수 있었지요. 바로 그게 내가 하려던 말이니까요. 부모들은 자녀의 두뇌와 칭찬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영원한 자신감을 마치 선물처럼 건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잘못되면 아이들은 실제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자 한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실수를 통해 흥미를 구하고 새로운 전략을 계속 지속함으로써 배움을 사랑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더 이상 칭찬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평생 자신감을 기르고 회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갖게 되죠. 아이를 성장시키는 말, 재능이나 지능을 칭찬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뭘까요? 데이비드가 절 안심시키려 했던 말에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주말에 집에 갔더니 12살짜리 여동생이 학교 생활이 즐겁다라고 얘기하더군요. 뭐가 그리 좋으냐고 물었더니 사회시험을 120점 받았다는 거예요. 주말 동안 그 자랑을 5번이나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죠. 동생의 지능이나 성적을 칭찬하는 대신 동생에게 공부에 쏟은 노력과 작년에 비해 나아진 점을 생각해 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작년에는 동생의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만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동생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할 때 오히려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와 씨발 너 대단한데? 와 네가 대세야. 과하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이나 결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칭찬인지 욕인지 비꼬는 칭찬이 있어요. 조금만 잘해도 과하게 칭찬을 하는 거죠. 와 네가 대세인데? 훌륭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칭찬들은
오히려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정형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빨리 망하게 하고 싶으면 조금만 성공해도 과한 칭찬을 하는 거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는 대단해. 노력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어려운 노력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혹은 사랑하는 자녀분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과정을 칭찬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칭찬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멋진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